여러분들께서는 이발소 그림을 아시는지요? 그리고 이발소 그림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? 오늘은 제가 그 이발소 그림, 그 소위 얘기하는 키치미술 세계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저도 본 기억은 있지만 기억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죠. 돼지가 여러 마리의 새끼한테 젖을 물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든지, 아니면은 소가 그 쟁기질을 하는 거, 거기에는 시가 또 써 있죠. 푸시킨 시나 이런 시가 써 있었는데, 그런 것도 있었고, 또 버스를 타도, 버스 타면은 그 운전하시는 분 그 옆에 항상 작은 액자를 붙여놨는데, 거기에는 오늘도 무사히 하면서 소녀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든지,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미술과 미술품들을 갖다가 어린 시절부터 많이 봐 오시면서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줄 압니다. 외국에서는 밥 로스라는 분이, 아주 유명하신 분이 또 계시거든요. 그분은 인터넷에도 많이 떠 있고, 그거를 따라서 그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. 로키 산맥의 그 어떤 멋있는 풍경이라든지 설경이라든지, 아니면 숲속 풍경 이런 거를 그리는 거로 유명하신 분인데, 그런 분들도 계시고, 또 우리나라에도 만만치 않아요. 우리나라에는 이름을 남기지 않으셨을 뿐이지 삼각지에 가면 그런 상화를 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런데 이런 그림을 또 잘 살펴보면은 그 역사가 또 꽤 길거든요.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말기에 그런 시장에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혁필화, 민화, 그러면 나중에는 왕이 장려까지 하기도 해가지고 궁중에 화원들을 시켜서 일부러 민화를 그리게 해서 신하들한테 그 하사품으로 내리기도 했거든요. 이 모든 그 그림들은 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.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한테 복을 갖다 준다는 그런 그림이죠. 복을 준다는데 그게 딴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? 그걸 갖다 걸어놓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죠. 키치라는 말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, KITSCH. 조금 전에 제가 그 얘기했었는데, 이제 돼지 그림, 가령 허름한 이발소의 벽면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조악한 그림이죠. 뭘 보고 그린 카피된 돼지 그림 같은 거. 그러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서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미적 수준이 저급한 그림을 이렇게 이제 지칭한다고 그러는데, 그 미의 기준이 사실 사람들의 행복이 참 어떻게 그걸 세워진 걸까 참 모호하지만, 아무튼 상업 자본가들이 이미 사라져버린 귀족의 문화,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있었던 그 시절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? 근데 그 귀족의 문화를 모방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경멸하는 그런 뜻으로, 그러니까 좀 약간 비꼬는 듯한 말로 이제 그거를 키치라는 말을 쓴 거예요. 언어라는 게 그 시대에 이제 어떤 그 패러다임이 있잖아요. 그 가령 사람들의 얼굴도 조선시대의 미인이 있었고 또 현대의 미인이 어떻고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.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공예품 같은 거를 봐도, 공예품은 어떻게 이 미술 분야에 옛날에 못 들어갔을까요? 미술 맞잖아요. 근데 예전에 대학교 갈 때 보면은 공예과 들어간다 그러면은 약간 좀 쉽게 들어가고 그러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런 거 보면은 참 이런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게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옛날서부터 하게 되었는데, 아무튼 이 키치라는 거는 좀 요즘 세상에는 좀 중요한 얘기예요.
그 천박하고 야하고 뭐 대중들의 취미 뭐 이런 걸 뜻하는데 어떤 이제 이런 거를 좀 약간 낮게 본다는 그런 게 굉장히 좀 이상한 그 어떤 논리죠. 그 다행히 이제 요즘은 그런 키치 미술에 대해서 어떤 이제 비평가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이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제 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그거를 정리해보고 또 그 미술이 일으키는 그 파급적인 그 효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팝아트나 이런 게 이제 약간 뭐 산업사회에 그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형태의 미술이었는데 뭐 흔히 얘기해서 팝아트의 색깔은 우리 뭐 슈퍼마켓에 가면은 온갖 그 색깔의 가령 과자 봉지 뭐 할 거 없이 여러 가지 색들이 막 조합된 그런 모든 걸 볼 수 있잖아요. 그 상업적인 그 용도로 쓰여 있는 어떤 색깔들 뭐 이런 거. 자, 그런 거를 보고 뭐 앤디 월 같은 경우는 아 그래? 뭐 저거를 그러면은 나는 그 나의 그 미술의 주제로 삼겠어.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시작도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 통조림에다가 자기 사인만 하고 뭐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전시한 적도 있어요.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게 경매에 나왔는데 엄청난 가격으로 팔렸는데 그 어떤 그 이론을 정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그런 의미에서. 아무튼 이제 미술가들, 특히 이제 화가들이 이 그 팝아트나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미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가령 그 팝아트 한다고 해갖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 미학적인 그 퀄리티가 있단 말이에요. 기존 그 패러다임에 여러 가지 비평가라든가 뭐 사람들이 그 보편적인 그 형태로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퀄리티에 미학적 퀄리티에 좀 못 미친다 이거야. 근데 가만히 보면 또 굉장히 예쁘고 또 미학적으로 저거는 우수하게 뭐 뭔가 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을 때 어떤 그런 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만약에 호응이 좋고 여러 가지 뭐 그 호응 뭐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면은 그건 또 할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리고 또 이제 요즘 같은 그 세상에는 서비스 문화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미술이라는 거는 이 뭐 어떤 지금 그 키치 미술이라든가 이런 팝아트라든가 이런 그 미술들은 불가피하게 우리를 계속 주변에 있었던 머무르고 있었던 그 예술의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뭐 예전에는 약간 좀 어떤 그 이 뭐 지식인층이나 좀 뭐 그런 그 대해서 약간 좀 저급하게 생각하고 자꾸 낮게 보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랬던 것뿐이지 원래 가치로 보면은 원래부터 우리의 곁에 존재하면서 뭐 같이 숨 쉬어왔던 그런 미술임을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쭉 그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였고 그 저거를 왜 사람들이 도대체 왜 가와만사성 돼지 그림이나 뭐 이런 그 초가집 그린 거, 닭 그린 거 이런 거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볼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새 보광동 시리즈 그리면서 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그 같이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이거를 만들고 있는데 오늘 좀 목소리가 제가 안 좋거든요. 좀 약간 목이 쉬었어요. 그래서 이제 오늘 1편은 뭐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원래 이제 유럽에서 그 키치란 말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쓰이게 된 그런 동기가 어떤 그 동기가 있었냐면은 이 키치라는 말은 그 쓰레기를 갖다가 긁어 모은다라는 뜻의 키스첸이라는 그 KITSCHEN 그에서 나온 말로 싸구려 물건을 의미하거든요.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미술 작품에서 모티브를 따가지고 대량으로 복제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뭐 이 마릴린 먼로를 그 판화로 여러 장 복사해가지고
뭐 만드는 그런 앤디 워홀도 똑같은 거죠. 이제 말하자면은. 그래서 키치에서 이제 그렇게 줄임말로 키치 해가지고 이제 그 속어로 쓰기 시작한 거는 그 1860년대에서 1870년대 사이에 그 미넨의 화가와 화상들이 이렇게 쓰던 말들이었어요. 그러니까 하찮은 예술품을 이제 지칭하는데 사용된 거죠. 근데 이게 이제 1910년도에 이르면은 이게 널리 유통이 돼가지고 뭐 국제적인 그 용어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 키치라는 거는 이 거리 뭐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 나타나는 거거든요. 뭐 패션이라든가 뭐 이런 데도 뭐 지대한 또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런 키치인데, 근데 이제 이게 19세기 말에 유럽 그 전역에 그 퍼지는 급속한 그 산업화의 영향으로 이게 이제 더 욕구가 강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중산층의 그 문화 욕구 그런 걸 만족시키려면은 좀 이렇게 좀 싸고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편화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사용된 그런 그 언어의 개념인데,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거 이제 말하자면 이발소 그림이나 뭐 이런 거로 이제 통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. 근데 이게 이제 20세기 그 후반에 들어오면은 그 미적 논란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다고요. 그러면서 현대에 이르면서 이제 그 고급 문화, 뭐 고급 예술과는 별개로 대중들 속에서 완전히 자리 잡은 하나의 그 예술 장르까지 이제 그 개념이 확대가 된 거죠. 그래서 이런 뭐 대중문화나 소비 문화 그 시대의 흐름을 형성하는 이제 척도를 제공하기도 하는데, 이제 키치가 가리키는 구체적인 대상은 뭐냐면은 고미술품을 모방한 가짜 복제품이거든요. 그러니까 통속 미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, 가령 이제 미켈란젤로의 모세 같은 그런 거를 갖다가 석고나 플라스틱으로 복사한 그런 가정용품 뭐 이런 거, 그다음에 뭐 저급한 일러스트레이션 뭐 이런 데까지 이르기까지 그 조악한 감각으로 만들어진 미술품 뭐 이런 거를 자꾸 얘기를 한다고. 근데 사실은 요즘에 보면은 너무 잘 만들어 가지고요, 오히려 그게 하나의 그 미술 시장을 주도하는 경우도 생겨요.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작가는 제프 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, 이제 그런 사람이라든가,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새 뭐 국립현대 그 박물관에서 뭐 방가사유상 이런 거를 그 누굴 시켜가지고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복제품을 뭐 이렇게 만들어냈는데, 어느 가수가 이제 그거를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갑자기 그걸 찾는 사람이 엄청 많아진다거나 뭐 그런 예도 있고, 뭐 일종의 굿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. 이제 이 그 뭐 요즘 이제 그 가수나 케이팝 뭐 이런 게 유행을 하니까 뭐 그런 데서 이제 오는 어떤 그 이 쉽게 편하게 그 가질 수 있는 거를 미술품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적당히 만들어가지고 좀 값싸게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용도로 또 엄청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을 왜 이렇게 빨리 하냐면은 이 30분 내로 이 강의를 마치고 싶어가지고 좀 말을 빨리 하는데, 하여튼 이러한 그 어떤 이 미술품에 아주 낮게 생각하던 이 어떤 그 통속적인 뭐 이런 그 미술의 개념에서 1960년도에 이제 그 드디어 그 팝아트가 그냥 막 호황이 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. 그게 1960년대로 보는데, 그때는 그 전에 그 저속하다고 그 뭐 막 뭐라고 그랬던 그런 작품들이 그 뭐 이 화가들의 유명세나 뭐 이런 거를 또 이 타가지고 점점 그 낮은 위상에서 뭐 계속 옹호하는 사람이 많아지고, 그다음에 이제 이 그런 통속 미술하고 그 어떤 고급 미술의 그 구별을 갖다가 모호하게 한단 말이에요. 전시장에도 뭐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그 기존에 있었던 모더니즘은 퇴조를 하고,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그 등장하는데 결정적인 그 역할을 또 하거든요. 이 어떤 이런 키치라는 게. 근데 이제 이 키치가 이제 나쁜 예술, 뭐 쓰레기 예술 뭐 이런 거로 취급받던 그런 예전의 그 시각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뭐 고급 예술로 진입한 거는 뭐 물론이거니와,
그 팝아트의 국제적인 성공은 뭐 지금 거의 그 세상에서 아주 시시했던 것들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완전히 뭐 그 엄청난 그 효과를 누리는 미술품 뭐 이런 거로 이제 인지도가 확 바뀌게 된 거죠.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한 건데,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그 기존에 있었던 미술을 하던 거하고 이 키치 미술을 갖다가 이 팝아트 쪽으로 가지 말고 또 적절히 어떤 딴 쪽으로 구사를 하면은 또 다른 예술의 장르가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관심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제 강의를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1편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2편에서는 좀 더 그 어떤 그거를 통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소질을 가진 장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 30분이 됐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